유신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농민의 저항도 조직화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어이없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가톨릭 농민회 회원으로 농민운동에 열심히 했던 오원춘은 기관원들에게 납치돼 보름 동안 울릉도에 갇혀 있었다는 양심 선언을 한다. 경찰이 오원춘을 허위 사실 유포죄로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 문제로 확대됐다. 그 후 오원춘이 양심 선언을 번복하면서 그는 세간의 화제 인물이 된다. 그런데 구속 상태에 있는 오원춘과 검찰 증인들이 출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6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사회 문제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 자신도 알고서 그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미처 몰랐죠.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그것도 교도소에서 특집 방송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당시 궁지에 몰린 유신 정권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에도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비상식적인 일은 그 측근들의 행태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유신체제의 말기 증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호실장 차지철이 각군 참모총장들을 불러 국기 하강식을 마친 후 찍은 사진이다. 차지철이 가운데 앉아있다. 박정희 임기 말년 경호실장 차지철은 사실상 권력의 2인자였다. 경호실에 자기 밑에 있는 처장들 복장을 군 장성들 복장보다 더 아주 요란하게 맹글어 입혔더만요. 이 벨트도 군의 장성들 가죽 벨트하고 모양이 더 고급스럽게 맹글어져 입고.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것만 가지고도 좀 만족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경호실에서 국기 하기식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초청을 하는 놈은 없다. 난 뭐 초청 받아본 일은 없는데 각군 참모총장 혹은 정부의 장관 이런 분들을 저녁이나 합시다 하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기 전에 오후 5시에 국기 하계식을 하면 그 경호실 인원들이 쭉 모였는데 그 자기가 한가운데 서고 옆에 쭉 씌워놓고 격려를 받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격려해야지 어떡합니까? 차지철은 자신이 거느린 경호 요원들에게 독일 SS 요원의 복장과 같은 유니폼을 입혔고 경호실 휘장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박정희를 둘러싼 측근들의 다툼은 극한에 다다르고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차지철이 잘한다. 그 차지철이 이제 정치를 해본 사람이니까 차지철이 그 국회의원 여러 번 했거든요.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이다. 김정희는 전 군인이지 정치는 모른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8월 9일엔 YH 무역 노동자 200여 명이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농성장이 신민 당사라는 이유로 YH 사건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다. 대표적인 가발 수출업체인 YH 무역은 70년대 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린다. YH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것이다. 신민당 의원들과 함께 동조농성을 벌인 지 이틀째 경찰은 무술경관 1000여 명을 신민당사에 투입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며 진압작전을 펼친다.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YH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했다. 힘없는 여성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박정희 정권의 폭력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YH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의정사상 최초의 제명이기도 한 이 사건으로 전국은 더욱 혼란 속에 빠져든다. 부산대 5천여 명의 학생이 유신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온 것은 10월 16일.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그의 10월의 시위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시민들의 참여였다. 부산의 상업과 교통의 요지인 광복동 일대는 20년 전 반유신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지금도 이곳 상인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학생들하고 세모를 동조하게 되고 학생들이 쫓기게 되면은 시민들도 역시 일어나서 한 몸이 되어서 경찰들하고 싸우고 또 우리 뭐 많이 모여가지고 그럴 때 막 빵도 그냥 10,000원씩 사서 학생들한테 주고 모금하고 이럴 땐 또 10,000원짜리 하나씩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방 같은 게 많았습니다. 사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들어가면 이 안패 들어오면은 샷하면을 내렸죠 이렇게. 이 억압이 심하면은 운동은 다 지하화가 됩니다. 지하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그 지하화되어져 있는 그 운동이 표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표출된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 안에 있는 침묵하는 다수의 반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70년대의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은 좋은데 이 체제가 이렇게까지 독재 체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식인 집단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부산에 반유신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박정희는 유신 7주년 만찬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정희는 일부 반체제 인사들이 집요하게 반발하지만 모든 것은 후세 사가들이 공정히 평가하길 바랄 뿐이라는 일기를 남긴다. 그는 이때까지도 부산 시위를 일부 반체제 인사의 반발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엔 계엄령이 내린다. 박정희는 공수부대를 동원해 시위를 막아보려 했던 것이다. This is what martial law looks like in South Korea. True, the major disturbances have been quelled, but sporadic incidents continued this weekend. This young man was repeatedly beaten by Korean soldiers, although he was unarmed and alone. 하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었다. Because of the reckless, impure elements in his country. 이틀 후인 10월 20일 마산 지역에 위수령이 선포된다.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유신 반대 시위는 마산으로 확산됐다. (1979년 10월)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계엄령을 동원한 강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신 철폐에 대한 국민의 욕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부마 항쟁은 금방이라도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분위기였다. 그리고 불과 엿새 후 박정희는 신복의 총탄에 쓰러진다. 그와 함께 길고 긴 유신 체제도 막을 내렸다. 일부 반체제 인사들만이 자신을 반대한다고 생각했던 박정희. 그는 끝내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떠난 대통령이 되었다. 생애 마지막 길목에서 후세 사가들의 공정한 평가를 받았던 박정희. 그러나 후세 사가들의 평가는 그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